안녕하십니까. 2022년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회 변화되는 운영 방식과 기관 협약 설명회에 관심 갖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과 올해 너무 못 배워서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내년 연수에서는 꼭 뵙기를 고대하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님의 격려 인사, 2022년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회 변화되는 운영 방식과 기관 협약에 관한 사업 설명, 그리고 Q&A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님의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무탈하게 편안한 상태인 안녕이라는 단어가 매우 그리운 요즘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청소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0년 갑작스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활동은 위축되었고 청소년 현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청소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청소년 활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환경은 조금 더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지도자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에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진흥원의 인재개발본부에서 지도자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여러 어려움 중에 청소년 현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한 사항이 2021년 연초에 청소년 지도사 보수교육의 교육비 인하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고용보험기금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분야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신청하였고 기금 지원 분야로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참여에 교육비 부담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관의 유형별로 구성된 협단체의 대표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운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속적으로 많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자분들도 저희 진흥원과 함께 소통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의 연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성가족부의 김경선 차관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청소년 기관과 단체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청소년만 바라보고 청소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시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지도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현장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부처 공모에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선정된 것은 청소년 지도자가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지도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 연수 교육,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유료로 진행되어서 청소년 기관과 단체에 부담이 되었던 교육 훈련비가 2022년부터 전액 무료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 지원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청소년 기관과 단체는 재직자분들이 교육 훈련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실력을 쌓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내일의 희망을 준비해 나갑시다. 여성가족부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 선정과 추진에 청소년활동진흥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 사업명이 너무 길어서 컨소시엄 사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가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변화되는 운영 방식과 기관 협약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자 연수가 어떠한 연수들이 있는지 물론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설명회에는 이 사업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먼저 청소년 관련학과, 우리가 예비 지도자라고 하죠. 이 청소년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금방 졸업하신 분들이 연수에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 연수에 참여하시는 시도센터,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그리고 청소년 시설 단체에 계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우리 연수에는 가장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그 외에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에 종사하시거나 마을 공동체, 학교 교사, 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또 청소년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 지도자 연수에 참여하십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자격 취득을 위해서 1급, 2급, 3급 급수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요 시도센터 청소년 시설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청소년 지도사 보수 교육이 있죠.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와 청소년 지도사 보수 교육은 의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 지도자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조금 참여 범위가 폭넓은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는 자율 참여하는 과정들이죠. 우리 선생님들의 수요에 따라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연수가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교육들이 또 있죠. 포상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증심사원, 안전 컨설턴트 등 해당 직무에 관련돼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 연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움 사업과 연계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움 사업의 전략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움 사업 내 한 유형으로 부처의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세계적인 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임이라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 타당성 검토라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부처의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나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에 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분야의 지원들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수요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때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로 사업 수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제출을 하였고요. 사업 운영 확정이 4월 말에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원 타당성 검토에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가 지원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정난 게 이제 4월 말 5월 초 이때쯤 결정이 되었고요. 이 선정 결과를 각 부처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기관들의 공지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컨소시움 허브사업단으로 선정 결과 알림이 갔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제 두 번째 그 프로세스인데요. 앞장에서 사업을 설명하면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임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라고 하거든요. 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각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 교육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럼 협약을 어디랑 맺느냐? 우리 이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에 오시는 기관들,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또 유관 기관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협약 체결이라는 걸 합니다. 이 컨소시엄 협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내년도에 운영될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 수요 조사 결과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교육이 제공되고 또 교육을 참여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랑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정확한 수요 조사를 전년도에 실시합니다.
저희가 전문연수 과정을 개설하면서는 요구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정을 설계하고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수요조사란 설계된 과정을 우리 협약기관에 저희가 이렇게 과정이 설계되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협약기관에서는 내년에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고 저희 쪽에 회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에 따른 개설 과정을 확정하고 그 개설 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 사업 운영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연수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협약을 하시고 나면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초순까지 각 기관에 수요조사서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기관에서는 이 수요조사서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만 희망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정보마당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그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정을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상시 열려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연수에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정들을 여기에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 단체, 협약기업 대표, 교육훈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고용센터장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사업 운영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는 역할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과 또 교육 관련되신 분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조하여 교육이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전문연수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문연수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교육과정은 16시간 이상의 과정인데요. 이 컨소시엄 사업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육 대상은 협약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협약을 맺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협약기관이란 공동훈련센터, 지금 이 교육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협약기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 전문연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이전에 저희가 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이라고 해서 운영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교육 참여하고 교육 참여한 결과를 해당 그 소속 고용지청에 제출하면 교육비가 환급받던, 네. 근데 그 과정들이 지금 이 컨소시엄 사업에서는 협약을 맺은 기관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훈련센터로 아예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기관에서 환급을 요청을 하고 받고 하는 그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협약은 어떻게 체결을 할까요?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역할과 또 교육 참여에 대한 부분, 교육비 지원에 대한 거, 협약 기간, 성실 의무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협약 체결 방식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사실 지역별로 설명회도 좀 하고
세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협약서도 거기서 좀 작성을 하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 협약서 양식을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정보마당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관의 종사자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이 기관에서는 협약서를 다운을 받아서 해당 기관 정보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고 그 스캔본을 저희한테 메일로 송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신한 협약서에 다시 진흥원 직인 날인하고 보내주신 메일로 다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체결하는 기간을 저희가 오늘 설명이 끝나고부터 한 달 정도 10월 15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협약 체결이 끝나면 아까 그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조사를 협약 체결한 기관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협약기관에서는 내년에 어떤 과정에 우리 소속된 선생님들을 교육을 보내실지 그거를 회신을 해주시면 최대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과정을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가 그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돼서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 협약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간중간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셨는데요.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세희 선생님께서 설명의 자료나 서면 자료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씀 주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에 오늘 이 설명의 PPT 자료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쭉 말씀해 주실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불교 소남 훈련원 선생님께서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잠깐 사업 설명에 그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조사를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저희가 실시를 할 거고요.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면 올해 과정을 확정을 하고 이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한 연수는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 앞에도 2022년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라고 안내를 드린 게 내년 과정부터 적용되는 연수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양 선생님께서 오프라인 연수도 가능하겠지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과정은 다 오프라인 과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오프라인 과정으로 운영이 되겠죠, 내년에. 네. 지금 현재도 이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이 어려운 이 연수들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교육까지는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 초까지 혹시나 이 집합 제한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줌으로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길 아주 간절히 바라봅니다. 유엘러 선생님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협약기관인가요? 네, 당연하시죠. 이 과정 중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필요하신 과정들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선김님께서 재단에 소속된 기관은 재단에서 일괄로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 사업을 또 이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주시는 허브사업단에 좀 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요거는 사업 주별로 재단이 전체가 한 사업
사업자로 되어 있으시면 그거는 재단 일괄이 가능한데 사업주별로 협약을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별로 협약은 이루어집니다. 김진희 선생님께서 전남학교방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도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면 시군센터 실무자들도 교육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면 협약기관인 도센터만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재단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학교방 청소년 지원센터 랑 모두가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시면 한꺼번에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랑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동일한 답변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협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강형구 선생님,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이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 실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교육이라고 보는데 혹시나 별도로 희망하시는 과정이나 그 교육 과정이 있으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제안하기에 선생님 듣고 싶은 과정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은 과정 개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리올 청소년 문화의 집 선생님께서 협약 체결 이후에도 기관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조 훈련에 영향은 없나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현 선생님. 내년도 개관하는 수련시설은 언제부터 참여 가능한가요? 내년도 개관하는 수련시설에 지금 개관 준비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고용보험 내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내년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나 시설 등록하는 그 사업주 등록하고만 하는 그 기간이 늦어지면 그 등록되는 시점부터가 협약 체결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꼴 보기 싫어님이 전문 연수를 들으면 경력 인정이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문 연수 과정 중에 40시간 이상 과정 들으시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 시험 보실 때 그 종사 경력으로 2개월씩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4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선생님들 그 승급 이신 거죠. 뭐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네, 승급 시험 보실 때 네, 경력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네. 그 LUB1756 선생님께서 16시간 미만 전문 연수는 유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16시간 이상으로만 과정을 좀 개설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이걸 처음 하는 거라서 이후에 조금 더 안정화되면 뭐 8시간짜리 교육이라든지 또 그 외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 개설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16시간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선영 선생님께서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계신 우리 안선영 선생님께서 교육비 지원의 범위가 강사비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일까요? 선생님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안 내시는 거고요. 연수하시면서 소요되는 재료비도 저희가 당연히 교육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지원이 되겠죠? 네. 네. 우리 고기영 선생님께서 협약 체결 기관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해당 기관 지도자의 교육비 지원 한도가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일 선생님께서 사업자 번호가 군청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군청 번호로 기존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군청 번호로 되어 계시고 그 관련 번호로 고용보험 관리번호라고 하죠. 우리 아마 대체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번호 뒤에 0이나 1이나 이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번호로 고용보험 내시는 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한번 협약을 하면 계속 유효한 건지요? 협약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올려드리는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년 안에 이제 우리 그 협약된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참여하여 주시면 계속 무한대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2년 동안 협약은 했는데 교육에 한 번도 안 오셨다. 그러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네.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 선생님께서 16시간 이상의 교육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16시간 이하의 교육은 교육비가 그대로겠죠 하시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이 사업이 처음 도입돼서 운영되는 거라서 16시간 이하의 과정을 운영할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주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다르나 고용보호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은하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은 조금 확인해서 Q&A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박정민 선생님께서 줌이나 자율학습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연수원으로 연결을 하시면 거기에 온라인 교육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도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무료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교육들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우리랑 조금 우리 청소년 현장에 있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관에 종사하시면서 또 우리 세상 변화되는 내용들이나 참고하실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혜정 선생님 협약 관련한 내용은 따로 안내 공문 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올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올해 제가 아까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설명이 하고 나면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달 한 15일 정도까지 우리 협약 체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혜경 선생님께서 동작진로센터입니다. 진로센터도 협약 체결 및 교육 참여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우리 저희가 이렇게 아까 연수의 범위 말씀드리면서 우리랑 정말 우리 현장이라고 하는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시설, 단체, 기관들 말고도 우리 보호복지 영역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누구나 이 교육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재, 영재, 수재 선생님께서 게시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공문을 같이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공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 선생님, 1인 1교육 이상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훈 선생님, 교육비 지원이 100% 되는 것인가요? 네, 기관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이 없이 저희 100% 지원이 됩니다. 보기영 선생님, 외국 청소년 지도자와의 교류에 제한이 있는지요? 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면 혹시 외국 청소년 지도자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면 외국 청소년 지도자가 이 사업이 컨소시엄을 연계하는 이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청소년 지도자가 우리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고용보험을 내고 계신 분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외국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과 하는 연수 외에는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 연수가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그 온라인 경력 인정이 될까요? 네, 40시간 이상 교육이면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됩니다. 유엘러 선생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협약을 하는 건지요? 네, 각 기관별로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동훈련센터라고 하거든요. 네, 개별 협약을 하시는 겁니다. 2년이면 협약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 해지의 기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 교육을 쭉 우리 그 기관 협약을 맺은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2년 동안 교육을 잘 참여해 주시면 요거는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2년 지나서 3년, 4년, 네, 다시 협약서 안 쓰고 쭉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 2년 안에 한 번도 안 오셨다. 그러면 자동 해지가 되는 겁니다. 네. 김지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직원이 7명이면 7명이서 한 회씩 무조건 다 수강을 해야 기관 협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지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요거는 그 지금 선생님 계신 그 기관에 계신 7분 중 한 분이라도 2년 안에 교육에 참여하셨으면 기관 협약 해지 사항은 아닙니다. 네. 나닛 선생님께서 1년에 몇 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교육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진희킴 선생님께서 기관은 개별 협약을 하고 협약한 기관들이 모여서 교육을 개설할 수 있나요? 요거는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과정에서는 조금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수요조사하는 것처럼 내년에도 하반기에 또 수요조사를 할 때 이때는 저희가 요 사항은 또 고려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 맞춤형 과정, 저희가 기존에 기관 맞춤형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재단인데 수련시설 등록증은 따로 있고 고용보험관리번호는 하나고 그러면 협약을 재단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재단 하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요거는 기관명을 명시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지도사 메일로 한번 주시면 저희가 HRD넷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은진 선생님 설명회에서 협약 체결 기간을 한 달 정도 진행하신다고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면 협약을 못하는 건가요? 상시적으로 협약 기간을 접수받으시나요? 하셨는데요. 협약은 기간이 지나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연료는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협약 체결할 때 여기에 이제 들어와 주시면 협약 체결한 기관의 또 수요조사, 내년에 어떤 교육에 어느 시기에 참여하실 인원이 몇 분 정도실지를 여쭐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 과정 개설하는데. 네. 하이텐션 선생님께서 기술교육 예를 들면 회계 ERP 관련 자격증. 네. 아까 이 말씀 주신 거군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컨소시엄 사업 처음 설명을 드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 쪽 기관 운영자나 아니면 뭐 회계, 그다음에 뭐 인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ERP 이런 교육은 저희가 이 전문 연수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컨소시엄 사업을 연계하는데 일단은 불가합니다. 예. 김덕영 선생님, 청소년 육성 공무원 신분으로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지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시군요. 네, 교육 참여 가능이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는 지금 사실 우리 기관 운영자 분들, 시설장님들 중에서도 교육에 참여하시고 싶은 요구가 있으신데 사업주로 되어 있으셔서 이 교육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육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로만 구성된 과정을 또 열 수 있다고는
저희한테 컨설팅 해주는 곳에서 듣기는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거라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내년에는 아마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과정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코난 선생님, 교육 참여가 없어 협약이 자동 해지됐을 경우 다시 협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다시 하실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죠. 어떡하겠어요. 너무 바쁘셔서 참여 못 하셨는데. 이왕이면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우리 김지혜 선생님께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나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싶은데 혹시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리플렛이나 포스터 등요. 네, 오늘 사업 설명해 드렸던 PPT랑 그리고 뭐 협약하는 안내 공문이랑 그다음에 간단한 사업 소개나 뭐 Q&A나 그리고 리플렛 포스터는 필요하시면 만들어 볼까요? 네. 네, 해서 준비해서 공지사항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청소년재단의 최현주 선생님, 재단과 협약 체결을 해야 되나요? 이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모든 수련과 문화의 집이 같이 쓰시면 재단과 협약을 하는데요. 재단 내에 있는 시설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면 사업주별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네. 협약 체결한 기관은 교육을 신청하고 선생님들은 바로 무료로 수강 가능한가요? 하고 류엘레 선생님 문의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 과정이 내년도부터 저희가 개설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류지원 선생님, 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지도자도 연수 참여 자격이 가능한가요? 선생님께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고용보험을 내는 그 소속 기관이 저희랑 협약을 체결하고 선생님을 이 교육에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병일 선생님, 네, 지자체에서 청소년 시설이 4개 있습니다. 동일 사업자 번호입니다. 각 시설별로 신청해도 되나요? 지자체에서 한 번만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시면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협약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댓글로 지금 더 문의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댓글로 질문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협약서 받는 메일, 지도사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 또 저희 인재개발본부 청소년 지도자 연수센터로 아직도 익숙하시죠? 네, 인재개발본부의 전화번호가 청소년 지도자 종합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어서 언제든 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오늘 지금 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그 청소년 지도자 종합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 또 메일로 선생님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설명회에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성함 장땡땡, 제가 장씨입니다. 장땡땡 더하기 그 다음에 휴대폰 뒷자리 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고요. 쿠폰은 개별 폰으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이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멀티스튜디오입니다. 연초에 각 기관으로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사업 안내에 이곳 멀티스튜디오는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공유한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여기서 좀 거리가 있는 원거리에 계신 기관은 찾아가는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잘해서 이거를 멋있게 딱 안내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어서
그거는 살짝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잘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 부담 없이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